오늘 조금 준비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네. 새로 뵙는 분들도 좀 많고요.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 또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노동주의를 맞아 택한 성경 본문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제목은 써 있는 대로 좋은 목초지에 토양 한 스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자꾸 돌리네 제가.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조리 가지를 쳐내던가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쓰고 온 이유도 저도 현재 3년차 농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제가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좀 상통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 농부 같이 보이나요, 제가? 어디까지나 초보 농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쳐내던가.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부의 입장으로 풀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마고와 제가 귤농사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 또 꽃이 피지 않을 경우, 또 가지가 죽었을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요, 그 제가 사는 서귀포 지역에 귤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서귀포 시내에는 진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가지와 모든 나무에 꽃이 피지는 않아요. 그렇게 진동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올해 안 피면은 또 꽃은 내년에도 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무용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꽃이 펴도 가지를 쳐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오늘 가지를 2개를 가져왔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오기 전 하루 전에 저희가 하귤나무를 전정을 했어요. 저희 집 안에 하귤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정을 했는데 전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하늘뜻 펴기 중간에 여러분께 이 2가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원하시는 분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지들은 실제로 죽어 있는 가지는 아니에요. 저희가 전정을 가지치기를 했는데 살아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잘랐냐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귤나무가 저희가 열매를 딸 수 있는 정도면 손으로 따거나 약간 계단 몇 계단 정도를 밟고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가서 따는데도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열매가 맺어도 열매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도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공간을 내기 위해서도 저희가 가지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냥 조그마한 가지치는 정도의 가위예요. 이게 그 보통 귤가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지를 쳐주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이 가지를 쳐주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불필요한 가지들이 여러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 있을 경우에도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서로 얽혀가지고요. 서로 얽혀서 열매를 따는데 지장이 될 경우에도 이걸 잘라주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번 여기를 잘라봐 볼게요. 이런 정도의 가지는 제가 실제로도 자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따가 줍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지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집에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 제가 팝 퀴즈를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맞추시고 가져가 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것은 이 구절에서 이제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농사라는 게 이 감성적 접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초보 농부인 저희한테도. 그래서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어떤 때 또 사실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성적인 그런 그 농부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예초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추수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짧게 좀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마고가 지금 저거 예초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예초 장면은요 흔하게 볼 수 없는 예초 장면이에요. 풀이 너무 일단 길어요. 사람 키보다 더 커 지금. 이 장면 보세요. 지금은 저희도 이렇게 안 해요. 너무 무식한 짓을 했더라고요. 나한테 돌 튀지 않게 해라. 돌도 막 나한테 돌 튀지 않게 해라. 알았어. 돌도 막 튀어요. 가만있어 봐. 실제로. 내가 뒤쪽으로 갈게. 그래서 뒤로 가. 어. 이게 다 예초인데 제주도 분들이 보면은 기절 소풍하세요. 이게 무슨 예초냐고. 저 보이시죠? 키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도대체 풀이고 어느 게 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첫 해에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저거 한 2시간만 치고 나면요. 서로 한 번씩 잡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6시간 총 치거든요. 그래도 1000평밭을 저거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씩씩대다가 막 어디 잠깐 앉으면은 막 잠도 오고 그래요. 저희가 첫 해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었거든요. 두 번째 거는요. 요거는 이제 저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런 귤을 소득을 했어요. 여기 귤 보시면 막 거뭇거뭇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뭐 궤양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귤들이 나와요. 사실 저희 귤이 못생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맛있게 그 사드셔 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제초제를 안 뿌리고 예초를 하는 게 어쨌든 사람의 농약을 덜 치는 게 저희들한테 이롭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사실 뭐 저게 그 귤 속을 파고들지만 않으면 병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콩 농사는 2년 됐어요. 한 지가. 근데 작년 가을에 저희가 추수를 하는데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 형부, 그리고 또 마구도 저기 저렇게 있어요. 그 콩밭은 이제 또 다른 데인데요. 바람이 무척이나 많이 부는 동네예요. 엄마 그거 엉덩이. 제가 중간중간 이런
엉뚱한 말을 좀 하고 사는데요. 예, 콩 수확하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짓는 거는 푸른 독세기 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주에서 토종 농사를 짓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독세기 콩이 있는데 요렇게 독세기가 일본 말로 계란이에요. 그래서 독세기 콩이 일본어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독세기라는 언어가 일본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일본어라고 주장합니다. 독세기는 일본어로 알이에요. 알, 계란. 그래서 계란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푸른 독세기 콩을 알아두시고요. 저희가 저희 지회분들하고 같이 푸른 독세기 콩으로 막된장도 만들어서 작년 2월에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가져왔어요. 요게 푸른 독세기 콩인데요. 요거를 혹시 여러분들 같이 식사해 드실 경우에 요거 넣어서 같이 해 드세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싸우기까지 하고요. 진짜요? 저는 항상 지네요. 저는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감성적이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농사는 또 더 있네. 이것도 보려면 다 시간이 없는데 빨랑빨랑 설명할게요. 요거는 무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것들은 당근이에요. 요 당근 보이시죠? 이 당근이 저희가 얼마나 농사를 못 지었으면은 너무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토종 당근이고 토종 무예요. 근데 저희가 왜 저렇게 못생겼냐면요. 이 두둑 같은 것도 안 올리고 그리고 비닐 멀칭을 안 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씨를 뿌리면은 당근이 이렇게 서서 자라는데 서서 자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바닥에다 뿌리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도우라고 싸워야 돼서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제멋대로 나 있거든요. 그렇게 나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좀 이쁜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이는요, 흰 당근이거든요. 저것도 토종인데 흰 당근은 도라지 맛이 나요. 그리고 냄새도 약간 도라지과 냄새가 나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주황색, 흰색이 나와요. 그래서 저 흰 당근은요, 맛이 오묘해. 그래서 저희 강아지 콩돌이도요, 저 흰 당근 주면 되게 좋아해요. 저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일명 뚱딴지라고 그래요. 뚱딴지가 뭔지 아세요? 돼지감자. 돼지감자예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요거는 말려서 차로도 마시고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이 돼지감자 드시면은요, 바로 혈당 떨어져요. 요것도 깍두기로도 해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각종 호박인데요. 이 조금 거무스름한 조롱박 같이 생긴 호박은요, 찌개에다가 된장찌개 해서 먹으면요, 그 맛이 죽여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박죽도 나머지들은 해 먹고 뭐 이런 농사를 저희가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사는 집인데요. 요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유채꽃이에요. 저희가 씨 받으려고 유채 농사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혹시 아세요? 아니에요. 예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다니까요. 풀 같은데 저게 흑볼이에요. 지금은 약간 청보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흑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흑보리 색이 이제 나면은 저것도 추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모종판이 있는데요. 마구가 모종 내가지고 열심히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로 사과참외, 그리고 이제 청참외, 홍참외, 그리고 각종 토종 고추들요. 뭐 고추들 중에서 혹시 토종 고추 이름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붕어초도 있고요. 수비초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모종을 내고 있고, 요 앞에 있는 화분에 있는 거는 이게 뭐더라? 이게 뭡니까?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루바브도 저희가 모종을 사가지고 지금
이제 밭에다가 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요거는 또 저희 밭에 있는 건데 제주도어로 보리콩, 완두콩이에요. 이렇게 완두콩이 피고 나면요, 저 꽃이 지면서 콩대가 이렇게 속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 콩이 자라면 지금 콩도 비어 있거든요. 그 속에 이제 콩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완두콩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농사는 씨앗으로 시작해서 또 열매라는 결과로 말을 하고요. 또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반면 그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무거운 기계를 지고 하거나 이런 그날그날에 따른 날씨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 열매도 과정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또 실수를 해서 잘못된 과정을 밟으면 또 잘못된 결과 없는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실패를 맛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요, 그런 곁가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곡물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 먹거리 희망적이죠. 80%면 제가 그런 문제를 여기로 가지고 나왔겠어요? 네, 7%? 정답 나왔어. 오세요. 15%. 15%랍니다. 이거 사포질 해가지고 쓰시면요. 예, 사포질해서 쓰시면 조금 예뻐질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돼요. 농업 자급률이요. 어떤 나라는 100%도 넘어요. 미국도 100%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달랑 15%. 말도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나요, 진짜로. 우리 먹고 살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요. 농업 한국 예산이 얼마인지 들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될까? 그거보단 커요. 퍼센테이지로. 모르신다. 5% 이거는. 자,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농업 인구도 자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농업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저기 힌트 드릴게요. 216만 명이에요. 지금 추정 예산되는 농업 인구가. 그거보다 더 돼요. 산수를 잘 못하시네. 그거보다 좀 더 쓰셔야 돼. 5천만 명 약간 안 되잖아요. 누구? 3%요? 4%입니다. 맞으셨어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학율 가지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큰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농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농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텃밭만 있어도 그리고 조그만한 뭐 요만한 사이즈의 화분만 있어도요. 여기다가 팥이 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상추 같은 거 여러 가지 상추 심은 거 있거든요. 그냥 씨앗만 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추 나와요. 그러면 샐러드에다 그냥 넣어서 드시잖아요. 향이요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얘기는요. 그 뭐냐면은 그 이미 2023년도에 그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1.5도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전문가들은 원래 2040년도에 1.5도가 상승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벌써 도달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었다는 거예요. 1.5도 상승하는 게 지구를 견디기 위한, 우리가 지구를 부여잡고 살기 위한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국장이 기후 위기의 지옥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구하고 저하고 조그마한 농사이기는 한데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가능하면 농약을 최소한도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안 쓰면 좋은데 기술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륜이 부족해가지고 한 12번에서 13번, 뭐 많은 분들이 15번까지 치시더라고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병해충이 오는 걸 감안하면서도 저희가 작년에 3번 뿌렸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약까지 빼면은 한 2번, 2번 정도 농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생기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와도 저희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요, 저희 키만한 풀을 자라게 하면서도 제초제를 안 뿌리고 진짜 이를 갈고 이를 악물고 제초제를 안 뿌리려고 하거든요. 제초제를 뿌리면요, 저게 이틀 후에 가보면 노래져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보처럼. 그래도 제초제를 안 뿌리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이아의 정원이란 책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 한번 이거 크게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토양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존재할까? 적어도 지상에 있는 만큼 많다. 좋은 목초지의 토양 한 스푼에는 10억 마리의 아메바가 들어있다. 그 티스푼 안에는 점토, 침미, 모래, 물, 공기, 부식토, 그리고 토양에 나머지를 형성하는 갖가지 분자들이 들어갈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티스푼 하나에 저렇게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좋은 토양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아 캄페시나 김정열 동아시아 대표는요,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저는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인데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지로 저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예전 그 결혼식 그 서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까? 대답은 없으시지만 예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과정,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이 단계가 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